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강사 홍준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2027학년도 수강생들을 위한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입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3가지인데요. 1년 중에 유일하게 이제 내가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나를, 홍준용 강사를 처음 만나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할 거고요. 수능 생명과학 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러프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요 영상 아니더라도 앞으로 해나갈 이제 모든 강의가 뭔 얘기예요? 수능 생명과학 1에 대한 이야기일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 생명과학 1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입시에 민감하신 분들 알 겁니다. 올해가 생명과학 1 수능의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통합과학으로 과목이 바뀌어버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과목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과목이 되었는지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론이겠죠. 생명과학 1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과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학습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올해 내가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들을 쭉 보여드리는 이제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일 먼저 강사 소개입니다. 저예요. 닮았나요? 저는 상산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를 이게 항상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시냐 수시냐 뭐 논술이냐. 정시 최초합입니다. 다니다가 지금은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남대성 학원과 대성 마이맥에서 생명과학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뭐 앞으로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양력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의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하면서 생명과학 1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2027학년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수능이 생명과학의 마지막 수능입니다. 생명과학만 마지막 수능이냐? 아니죠. 과학탐구 자체가 소멸을 합니다. 교육과정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고요. 과학탐구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통합과학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요, 뭐 상당한 부담입니다.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이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가 시간이 오래 지났다, 새로 바뀔 만큼 오래 지났다 보니까 충분히 고인물들 표본이 쌓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N수 플러스 1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은 1년을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버리고 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 N수생의 메리트, 그러니까 본인이 고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옅어지거든요. 희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 수능 생명과학 1이 더욱더 귀추가 주목이 되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압니다. 나는 왜 아냐면, 내가 이제 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다, 뭐 중앙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고3과 재수를 했고요. 이 내 프로필에 있는 중대 의대는요, 재수했을 때 정시로 입학한 성적입니다. 그럼 현역 때 고3 때는 어떻게 됐느냐?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전적대가 없이 재수 수능만으로 입학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가 아예 없었어요. 논술이나 수시를 안 썼고요. 그 정시 파이터 중에서도 약간 상남자형, 나는 정시로만 간다,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어쨌든 근데요, 내가 어떠냐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고3 때하고, 내 고3 있을 거 아니야? 현역이 때. 그 다음 재수 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20대 중반이 된 준용쌤은 이제 강사가 됐죠. 어쨌든 요때가 교육과정이 달라요. 과탐이 달라.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뭔가 없던 게 추가되고 있던 게 빠져나가고 두 교육과정 둘 다 수능 봤던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나의 어떤 교감점이 뭐냐면, 내가 이번 교육과정 생명과학 1이겠죠? 의 첫 해 수험생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해 수험생입니다. 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N수생으로서의 메리트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기도 해요. 어차피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 수능에서 결과를 떼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입학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해다 보니까, 그럼 준용쌤도 이제 올해까지 생명과학 가르치고 나서 내년부터는 통합과학을 가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생명과학 1 이 커리큘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1, 수능 생명과학 1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수험생 때부터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마지막 해를 뭐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이 라스트 댄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커리큘럼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불태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다 담을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래 고민을 했어요. 오래 고민했지만 올해는 현강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 인강생명과학 1에 올인합니다. 수능 인강생명과학 1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영상 생명과학 1 대성 마이맥만을 의미합니다. 올해 한정입니다. 올해는 수능 인강 생명과학 1만 하면서 커리큘럼을 전면 개정 및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요, 이 커리큘럼, 사실 껍데기는 비슷해요. 껍데기는, 그러니까 표지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커리큘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알이 점점 알차고 실해진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올 수능은요, 고인물과 불수능 대비, 불수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올 수능이 불수능일지 물수능일지 모르는 거야. 어쨌든 불수능 대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작년 수능, 그러니까 26 수능이 매우 어려웠죠. 3년 만에 1컷이 40점대 초반이 되는 시험지가 나왔고요.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유일한 해입니다. 어떤 유일한 해냐면 6월, 9월 수능, 평가원이 보여주는 3번의 모의고사가 전부 다 어려웠어요. 전부 다 어려웠던 해가 26 수능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과정 마지막 해다 보니까 이미 충분한 N수생 표본이 쌓여 있고요. 또 사탐론, 뭐 매년 이제 이슈가 되지만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뭐 투과목 런이라고 해서 막 투과목 가기도 했고 사탐론 가기도 했습니다. 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죠? 물론 불수능일지 물수능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수능을 준비한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면 불수능이 나오더라도 난 대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 한두 개만 어려워진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느끼실 수 있냐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져요. 다 뻥튀기 됐어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비유전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 파트도 쉽지 않아요. 훨씬 어려워졌어. 유전 파트 당연히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유형, 이 세분화된, 세밀화된 그런 유형 말고 전반적인 체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 그러니까 개념 주기겠죠? 추론, 이 퍼즐형, 어느 쪽에서든 본질에 가까이 가는, 본질을 뚫어낼 수 있는 본인의 체급, 피지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홍준영 강사의 어떤 이 핵심은요, 변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르치면 그걸로 뚫고 가겠다는 거야. 새로운 거, 맨날 문제 나올 때마다 바꾸고 그런 거 하지 않고 특정한 본질을 딱 가지고 그걸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홍준영 강사의 기본적인 이 생각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뚫어가는 체급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질의 컨텐츠들, 많은 컨텐츠들과 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하는 게 올해의 학습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7학년도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1년간의 어떤 시기상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가져온 캐치프레이즈는 한 발 더 과감하게, 그리고 보다 치밀하게입니다. 원래 과감하고 치밀하게거든요. 근데 한 발 더 과감하게, 보다 치밀하게 라고 하는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려워. 이게 뭐 이상해요. 막 뭐 개념 완성, 유형 공략 알겠어. 근데 뭐 이상한 것도 많아. 뭐 테마 모의고사, 뭐 트렌드, 이게 뭐야, 이상한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러프하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윗줄 있죠, 요 윗줄. 윗줄은 뭔가를 배워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있죠. 이 홍준영 강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스탠스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는 윗줄에 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개념 완성, 개념하고 자료 해석을 공부할 거고요. 유형 공략은 추론형 유형, 빡센 유형들 있죠. 그것들을 뚫어내는 겁니다. 사실은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 따지면 이거 배우고 바로 실무로 넘어가면 돼요. 개념과 자료 해석은 이렇게 다루는 거구만. 추론형은 이런 식으로 뚫는 거구만. 그럼 시험지는 어떻게 운영할래? 이게 이제 이론의 어떤 배우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체급이 후달립니다.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본인이 쓰지를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컨셉의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본인이 만나고 뚫어가는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요 뭉탱이들은 뭐냐? 싹 다 문제풀이 커리큘럼입니다. 보다 치밀하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부제목들이 다릅니다. 서로 다 다른 컨셉의, 다른 구성의 컨텐츠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걸 수강해도 되겠지만 이것 중에서 도움이 안 될 만한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한, 적어도 들어서 손해볼 일은 없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만나게 될 거냐면요. 가장 먼저 홍준영 강사를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이런 커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페이즈 1, 홍준영 강사의 세계관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크게는 개념 완성 강좌, 유형 공략 강좌가 있고요. 올해 새로 추가된 커리큘럼입니다. 아까 연간 커리 없었거든요. 새로 추가된 커리큘럼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념 완성, 핀셋부터 볼 겁니다. 핀셋은요, 왜 핀 슬래시 셋이냐면 책이 두 권이에요. 핀 포인트, 셋 포인트여서 핀셋입니다. 그 핀셋이 아니고 핀포, 셋포입니다. 자, 기본기 완성을 위한 개념 가이드라인 커리큘럼입니다. 구성은 3단 구성인데 본문과
트레이닝과 프리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개념 강좌라고 하는 거는,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노베부터 수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노베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하냐면 이 생명과학 50점이죠. 수능 50점 중에서 수능 100점은 없어요. 50점이 만점입니다. 당연하지, 그지? 32점 정도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몇 점 정도로 잡냐면 32점으로 잡습니다. 시험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2점 정도가 돼요. 18점 정도가 추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요새는 조금씩 시험지가 자꾸 변수 창출을 해가지고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요거 32점을 잡고자 하는 게 개념 완성 포지션의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개념은 뭐 비유전은 생명과학 원에서 뭐 가벼운 거 아니냐, 혹은 내가 개념을 좀 할 줄 알아, 나 뭐 N수생이야, 혹은 나 내신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좀 고치셔야 돼요.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의 경향성이,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가면 이 경향이 안 보이고요. 진짜 뭐 작년 정도, 기껏해야 뭐 재작년 수능 정도까지 봐야 보입니다. 얘도 어려워져요. 얘도 어려워졌지만 개념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개념이 어떤 식으로 어려워졌냐면 암기가 빡세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암기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지엽적인 선지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대신에 뭐가 빡세냐면 자료 해석이 빡세집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 체온, 혈장 삼수압, 뭐 혈당량, 뭐 면역 파트, 자료 해석이 빡세집니다. 어떤 것들이 중점이 되어야 하냐면 암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료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권장하냐면 당연히 노베 학생이면요 쭉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셔야 태겐스로 넘어갈 때 무난하게 딱 입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이스가 있어. 나 개념 그냥 뭐 혼자 뭐 암기 파트 책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뭐 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본문 뭐 암기야.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 근데 뭐는 중요할 수 있냐면 자료 해석 어떤 식으로 할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서나 EBS에 없는 자료가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보는 자료를 만나더라도 현장에서 동요하지 않는 해석이 필요하고요.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죠. 홍준용 강사는 태겐스가 유명하니까 태겐스부터 들어야지. 얘도 잘 짜여진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베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료 해석만큼은 꼭 수강을 부탁드린다. 이 자료 해석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현장 초반 운영에서 매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많이 맞췄어요. 이 부분이 올해 많이 발전했다.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프리 매뉴얼 파트는 뭐냐면 태겐스가 이론 강좌지만 어려워요.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태겐스를 듣다가 폭 막히면 어떡하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론 입문 파트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리 매뉴얼을 통해서 이걸 쭉 듣고 나면 내가 태겐스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프리 매뉴얼 파트까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가 많지만 전부 다 도움이 될 만한 강의입니다. 기본기 완성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도 홍준용님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를 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태겐스인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강의죠. 시그니처 강의이면서 홍준용 강사가 강사가 되고 나서 가장 처음 만든 커리큘럼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틱, 전술 파트가 있고요. 스트래테지, 전략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체스 용어입니다. 뭐 군대 용어기도 한데요. 전술 그리고 전략. 전술은요 매뉴얼을 배우는 거야. 홍준용 강사가 풀어가는 그 어떤 이 기본기 혹은 이 큰 줄기를 배우는 파트고요. 스트래테지는 이 적용과 체화,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건데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둘 다 뭔가를 배우는 단계죠. 그러니까 늘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점점 케이스가 많아지고 호흡이 길어질 수 있어일수록 본인의 풀이의 중심은 단단해야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봐야지 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이 뇌지컬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질수록 점점 운에 맡기게 될 거예요. 그냥 포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이 풀이의 중심이 단단해야 그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체화 커리큘럼으로 넘어가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더라도 풀이의 중심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부분에 개정을 했냐면요. 이게 체화만 하면 무적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화가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대충 들어 그냥 뭐 1회독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 체감 체화 난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유형을 조금 더 추가하고 디테일하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작년 26 태겐스도 굉장히 좋은 강의였지만 올해 강의의 수강을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강의는 이제 1월 중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시기는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출시가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기상 태겐스를 빨리 들어보고 싶어. 근데 이게 출시가 안 돼서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태겐스는 1회독으로 안 돼요. 다회독이 기본적인 추천입니다. 2회독, 3회독까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버전을 먼저 들어보시고 2회독 시 올해 버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상 이제 27 태겐스가 나와 있다면 27을 들으세요. 개정이 되어 있고 내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발전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기상 27이 안 나와 있다. 그럼 26 듣고 27에서 2회독 하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26 버전에서도 다회독 추천합니다. 다회독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둘 다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뭘 추가했냐면 결국에는 올해의 키워드는 뭐냐? 체급이다. 체급. 본인의 생명과학 체급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뚫어갈 수가 있다. 체급을 키우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 버릇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문제풀이 커리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이론 강의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쭉 병행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커리를 만들어 왔어요. 홍준영의 기출 워크북이라고 하는 커리를 구워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풀이 커리큘럼은요 기본적으로 뭐 기출 베이스긴 하지만 기출 문제가 없어요. 기출 문제로 안 해. 왜냐면 생명과학원이 기출의 발전이 너무 빨라요. 기출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로만 보면은 현재 오히려 이 포인트를 못 잡아요. 이게 어떻게 어려워진지 못 잡아.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풀이 커리큘럼은 전부 다 거의 다 자작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나. 근데 본격적인 문제풀이 가기 전에 조금 더 간단하거나 조금 더 쉬운 혹은 자작보다 조금 더 정형화된 이 양을 확보하고 싶다. 문제풀이 양을 확보하면서 이론 파트를 체화하면서 가고 싶다. 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선별한 유의미한 모든 기출 내가 선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출 문제집보다 양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짧진 않지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다 뺐어요. 너무 옛날 문제다. 이런 거 안 나온다. 다 뺐고요. 이런 건 중요해. 옛날 문제지만 중요해. 이런 거는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담았고요. 해설은 완전히 매뉴얼식 내 스타일 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독학서입니다. 이론 강의랑 병행한 독학서고요. 개념은 핀셋과 추론은 태겐스와 병행하는 거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추천을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12월, 1월에 출시가 되는 강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론을 배우고 나면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지컬, 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 커리큘럼들을 준비를 했어요. 자, 프리즘, 서클, 컨택트, 컬러 오브 카이스를 준비했는데 각각의 목적과 구성이 다릅니다. 프리즘은 이제 이름이 기출 분석 엔제입니다. 기출 분석인데 엔제예요. 이건 목적이 기출 분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클은 테마 모의고사 라는 제목이고요. 초중반의 운영을 연습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무로 넘어가기 전에 초중반부터 잡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컨택트는 난도별 엔제고요. 이거는 낯설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시야 확장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겠니?가 목적이고요. 컬러 오브 카이스는 신유형, 그러니까 올해가 어떤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즘 커리큘럼은요. 기출 분석을 하고 싶은데 기출 문제로 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기출 문제집으로는 기출 분석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은 변화와 발전이 지금 수능에 있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일 빨라요. 너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 4년, 5년 전 기출 문제 갖고 공부하면은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핀트를 못 잡아.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항 하나만 가지고 기출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 문제만 풀리는 방법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풀려. 근데 새로운 문제 안 풀려. 이런 것도 너무 많고요. 결국에는 시야 확장을 하는 게 기출 분석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따라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정말 소수의 최근 기출 문제들 혹은 과거 기출 문제지만 정말 중요해. 이거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른 후에 그것을 변형하고 확장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대 다 구성입니다. 기출문제 하나, 작년 수능이 있어. 그럼 작년 수능 문제랑 비슷한 게 과거에 없었단 말이지. 그거를 변형하고 확장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구조를 파고드는 게 목적입니다. 문제풀이 강좌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지만 문제풀이만 하는 강좌는 아니에요. 우리가 태겐스에서 배운 이 풀이의 매뉴얼을 갖춘 채 이 기출의 어떤 문항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같이 해나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웰메이드 강의입니다. 그리고 서클 커리큘럼입니다. 서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거 작년에는 독학 커리로 냈거든요. 혼자 할 수 있게 냈거든.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 작년에는 서클 13문제짜리만 나왔어요. 올해는 13문제랑 16문제 두 개가 다 나옵니다. 13문제짜리 초반 10분 언더 시작 딱 하고 나서 10분 언더까지의 운영
30분 시간 중에 10분 언더겠지, 그죠? 시험지에서. 를 기르는 파트와 20분 언더, 16문제를 가지고 초반 20분 언더를 운영하는 거. 이 두 개를 전부 다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꿨냐면 독학 커리가 아니고요. 올해는 전부 다 내가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강의하냐면 해설 강의 당연히 하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설명하는 모든 강의는 올해 다 내가 촬영하는 것들입니다. 과거 강의 재탕이 아닙니다. 해설 강의도 하지만 테마 리뷰도 합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블리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커리큘럼의 어떤 시그니처 중에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 리뷰. 현장에서 이 시험지 만났을 때 어떤 문제의 시간을 썼을 것이고 어떻게 넘어갔어야 한다, 뭘 먼저 풀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풀려면 이런 운영이 가장 합리적이다를 설명하는 영상이 늘 있거든요. 해설 강의도 있지만 이 서클도 테마 리뷰를 업로드합니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초중반 시간 관리와 운영을 학습하는 커리큘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메인 엔제 커리큘럼입니다. 프리즘이 조금 더 기출 분석에 가까운 강의라면 얘는 진짜 찐 엔제입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낯선 문제, 어렵고 낯설고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엔제의 특성상 뭐 수능에 이게 나올 거야를 적중하고자 하는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다만 수능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낯설음을 많이 경험해 볼수록 유리하다고 하는 게 내 생각인 거야. 그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 기출 주제도 물론 들어있을 수 있지만 신유형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다수 포진해놨습니다. 쭉 풀어가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이렇게 대응해야겠군 과 같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거든요. 홍중 난도 체계가 있습니다. K급, K 플러스급, KK급의 난도별 구성이다. 쉽게 말해서 준킬러급, 빡센 준킬러급, 찐 킬러급이 전부 다 들어있다. 낯선 문제도 들어있고 어려운 문제도 들어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뚫어가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풀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 쭉 뚫어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준 강사는 강사기도 하지만 출제자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내가 만든 문제들입니다. 이 엔제나 모의고사가요. 그래서 직접 출제하고 선별한 문항들, 지금도 저는 오늘도 촬영 끝나고 가서 문제 만들 거예요. 문제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취미이기 때문에 직접 출제하고 선별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컬러 오브 카이스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2번 나와, 1년에. 언제 나오냐면 6월에 한 번 나오고요. 9월에 한 번 나와요. 뭘 하겠다는, 어떤 컨셉의 엔드냐면 평가원이 올해 뭔 문제들을 냈냐, 어떤 시험지를 냈냐를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6, 9월 해설 강의랑은 별개입니다. 해설 강의 따로 올립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해설 강의에 못 담아, 뭘 못 담냐면 그 컬러, 이 시험지가 어떤 느낌의 시험지였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군, 이 예측과요, 이 변형, 이 엔제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책에서 뭘 하고자 하냐면 일단 시험지의 컬러를 보고자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책마다 표지 색깔이 달라요. 어떤 걸로 결정하냐, 그 시험지의 난도로 결정합니다. 그 시험지가 어려웠으면 보라색, 조금 덜 어려웠으면 파란색, 쉬웠으면 초록색, 이런 식으로 컬러로 표지가 결정이 되는 구성이고요. 그 내부에는 6, 9월의 분석도 당연히 들어있지만 변형 엔제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 변형 문제 신유형들을 쭉 풀면서 그 매뉴얼들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마이맥에서 교재 패스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실물 교재를 베네핏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들 6, 9월 전부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풀이를 쭉 하다 보면 결국엔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수험 생활의 절반이 꺾이고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를 느끼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커리큘럼들이 필요하냐면 실전의 현장감을 연습하는 커리큘럼과 그 현장감을 연습하는 와중에 병행할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실전 모의고사는 양질의 낯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어떤 평가원, 최신 평가원들이 전부 다 변수를 자꾸 창출을 해요.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넣기 때문에 그 양질의 낯설, 평가원이 추구하는 낯설음을 지향하면서 총 4개의 시즌, 16개의 모의고사를 구성을 했고요. 모든 세트에 시나리오 리뷰가 올라갑니다. 내 생각엔 해설 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해설 강의는 모든 커리큘럼에 다 있지만 시험지의 운영에 대해서 평할 수 있는 거는 이 블리츠 혹은 서클이 유일무이하거든요. 이것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과 시간 관리,
그리고 이 현장감을 강의에 그대로 녹여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지를 내가 구성하거든요. 이 시험지 페이지에 어떤 문제들을 몇 번에 넣을지를 내가 구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야 해, 여기서 막혔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현장감을 나랑 공유해보는 강의가 몇 세트 업로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쌤은 해설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오래 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고 넘기지를 않고요. 계속 뭔가 말을 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기출문제라든지 혹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라든지 자꾸 막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문항 해설이 업로드가 되겠지만 전문항 해설이고요. 굉장히 꾹꾹 눌러담긴 많은 것들이 담긴 해설 강의가 올라갑니다.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너는 좋은 거야. 왜냐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너가 필요한 부분 골라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다 보니까는 디테일한 해설 강의와 시나리오 리뷰가 업로드가 되는 강의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사이드킥 ICL 렌삽술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죠? 뭘까 싶어요. 뭐냐면 파이널, 이게 마지막 이 수능 직전의 기간에 사이드킥 병행을 하라는 거야. 렌삽술은 뭐냐? 컨택트, 렌즈, 서클, 렌즈, 프리즘, 렌즈 같은 것들을 렌즈 삽입술 너가 마지막으로 체화하고 들어가라. 문제풀이한 거를 체화하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늘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커리가 있다면 그게 이유가 있겠지. 홍준용이라면 뭔가 생각을 했겠죠. 뭐냐면은 마지막에 수능 5주 전에 모의고사를 막 푸는 시기가 올 거예요. 누구나 모의고사를 나중에 막 풀 거거든.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직전으로 갈수록 이것만 하다가 수능장에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시기에 한번 이 영상 다시 보세요. 이것만 하다가 실무만 풀다가 수능장에 가는 게 맞나?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자꾸 뭘 하게 될 거냐면 기출을 마지막에 다시 볼까요? 개념 정리한 거를 다시 볼까요? EBS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당연히 뭐 기출 다시 보는 거, EBS 다시 보는 거, 개념 다시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보라고 만든 강의들은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수능 직전에 보라고 만든 강의나 컨텐츠가 아니고 EBS도 수능 직전에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직전에 보는 것을 기획 의도로 가지고 만든 강의가 ICL입니다. 개념도 있고요. 추론도 있고요. 기출도 있고요. 신유형도 있고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냐면 주간지 형태입니다. 데일리 커리큘럼입니다. 위크 1의 데이 1, 위크 1의 데이 2 마지막 직전 5주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해. 이런 주제들을 봐야 해가 담긴 커리큘럼이고요. 기본적으로 나도 수능 직전에 뭘 봐야 되나를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무를 봄과 동시에 이것을 사이드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시면 안정적이고 탄탄한 이 파이널 학습이 가능합니다. 뭐가 정말 많아 보이지만 전부 다 필요한 커리큘럼들이고요. 이 커리큘럼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 뭐 언제 출시가 되고요, 뭐 어떤 세부사항들이 있는지,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지는 각각 커리큘럼의 OT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커리큘럼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학 1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수능 공부를 한다면 전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이게 힘듦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수험생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고 늘 뭔가 고난과 역경과 뭐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 거고요. 뭔가 잘 안 되는 시기도 분명히 올 겁니다. 늘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가슴 어딘가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빡세다, 너무 지친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난은 직진한 자의 벗이다. 힘든 선택하는 여러분들한테 모두 응원의 말씀을 보내고요. 앞으로 나랑 같이 이 수능 만점 쟁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